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한 해군의 주먹! 정조대왕함이 12월 2일 어제 취역을 마쳤습니다. 해군은 약 1년간 전력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학해군의 위상을 보여줄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 응원 바랍니다. 우리 해군에는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총 3척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2008년부터 취역한 이지스 구축함이죠. 우리나라는 이 함정 덕분에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 체계 운용 함정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등장 당시 세계 최강의 구축함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전력을 평가받고 있는데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입니다.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장착되지 않았거든요. 즉 감시는 되지만 방어는 불가능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딱 3척밖에 없기 때문에 운용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3척이 있으면 한 척은 정비나 수리 같은 걸 하고 또 다른 한 척은 훈련, 그리고 또 다른 한 척은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이클로 운용될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3척밖에 없을 때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배가 부족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아예 없는 상황, 이런 경우도 갑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해군 내부에서도 수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척만 가지고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24시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건 아주 어렵다, 이렇게 입을 모았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하여 추가적인 함정 건조가 결정됐으니 이지스함 3척의 추가 건조가 의결되었고 2022년 7월 정조대왕급 1번 함이 진수됐습니다. 이후 시운전 등 기본 성능 검증의 절차를 마치고 올해 11월 27일에 해군에 인도됐고요. 2번 함과 3번 함은 현재 건조가 진행 중입니다.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던 기존 이지스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고요. 배수량도 증가했습니다. 세종대왕급의 기준 배수량이 7,600톤급인데 정조대왕급은 그보다 600톤가량 중량이 더 나가는 한 8,200톤? 거의 그 정도죠.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는 거의 12,000톤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크긴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더 크게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 들긴 하네요. 운항 속도는 시속 55km 이상 정도로 서구권 전투함정 중에서는 나름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직 발사관 숫자는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셀이 줄어들면 세종대왕급에 비해 화력이 약화된 건 아닌가요? 정조대왕함에는 마크 41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대신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1과 이제 신형 수직발사관인 KVLS-2가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참고로 KVLS-1은 마크 41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KVLS-2는 KVLS-1에 비해서 최적으로는 2배, 이 실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한 발 들어가던 거가 4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덩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더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함대공 미사일의 적재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대신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궁은 KVLS-1에 셀당 4발씩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셀에 비해서는 꽤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VLS-2에도 곧 완성될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는데 한 셀에 4발 정도를 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즉 셀 숫자만 가지고 능력치를 판단하기 아직 이른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정조대왕급은 이제 KVLS-2를 이용해서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존에는 생각하기 힘들던 각종 중무장, 한국형 탄도미사일 요격용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목적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도 도입했는데요.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 연료를 절약하고 또 조용하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잠수함으로부터의 음파 탐지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운항 시에는 4대의 가스터빈을 풀가동하는 그 방식으로 엄청난 덩치의 정조대왕함을 최대 3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어떤 무장이 탑재될까요? SM3 및 SM6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와 6가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세종대왕함에 비해 요격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탑재는 처음부터 가능한 사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그 후 운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잠 체계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됐는데 특히 함수 소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대잠 능력 또한 미국의 최신형 함수 소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죠. CIWS는 20mm 펠럭스 미국제죠. 이걸 장착했는데 지금 개발 중인 한국형 CIWS는 정조대왕급의 전력화보다 나중에 완성될 예정이라 일단 펠럭스를 사서 달고 있고 나중에 바꿀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존 세종대왕급의 경우는 네덜란드의 골키퍼 시스템을 사용하긴 했는데 문제는 골키퍼는 현재 단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량될 적 대한미사일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급 호위함부터 이제 펠럭스로 갈아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세종대왕급에 있던 미국제 램 근접방어 미사일도 없애고 이제 이걸 해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해궁은 KVLS-1에 최대 64발, 실제 임무 시 32발 정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21발이 탑재되던 램에 비해서는 방어 능력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일본, 한국 뭐 이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정조대왕함의 추억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독자 기술로 무장한 신의 방패 정조대왕함이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